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박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을 쉬면서 올라가야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체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들어요. 그냥 놔두면 70세에는 20대 때보다 근육이 40%나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시면 충분히 근육을 회복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60세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집 냉장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재료들이에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달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달걀 한 개에는 6.3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20% 향상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달걀의 흰 자위에는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알부민이 가득하고 노른 자위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을 돕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시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달걀 2개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하루 2~3개까지도 권장하고 있어요. 달걀 드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으로 드시면 단백질 소화율이 떨어져요. 완전히 익힌 달걀은 95%까지 소화되지만 날달걀은 50%밖에 소화가 안 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더더욱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달걀 3개에 우유 100ml, 잘게 썬 당근과 시금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시면 돼요. 여기에 김가루를 뿌리면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와 흰밥, 김치 한 점이면 완벽한 근육 회복 식단이에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달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근육 보충제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정말 우리 몸에 친근한 식품이죠. 100g의 단백질이 약 10g이 들어있고 소화율이 95%나 되어요.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도와줘요. 또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수축에도 도움이 돼요. 제가 만난 72세 이 할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하루 150g씩 드시도록 권했는데 6개월 후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자를 안고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두부는 콩에서 나온 식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부담이 적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또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부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순두부찌개나 두부 전골로 드시면 국물까지 함께 드셔서 수분과 영양소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순두부는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께 추천해요. 아니면 두부 한 모를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서 간장 양념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깻잎이나 상추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혹시 두부가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졸이면 맛있는 반찬이 되거든요. 아이들도 좋아할 정도로 맛있어요. 두부는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한 모가 대략 300g 정도니까 반 모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권해드려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100g에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근육 염증을 줄여줘요. 근육 회복에는 염증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수산업에 종사하셔서 평생 생선을 많이 드셨는데 또래보다 근력이 훨씬 좋으셨어요. 선생님, 나는 아직도 20kg 쌀포대를 들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등푸른 생선의 DHA와 EPA는 근육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근육 세포막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잘 들어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와요. 또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 수축 기능을 향상시켜요. 생선 드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100g 정도가 좋고요. 구이로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고등어는 쪄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꽁치는 소금만 살짝 뿌리고 구워서 드시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조리 전에 우유에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비린내가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조리하시면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생선 통조림도 좋은 선택이에요. 참치나 고등어 통조림은 단백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보관도 쉬워요.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견과류들이죠. 단백질과 함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요. 특히 아몬드는 100g에 21g, 땅콩은 2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또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줘요. 혈류가 좋아야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박 할머니는 매일 오후에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데 손목과 손가락 힘이 또래보다 훨씬 좋으세요. 손자 손을 꽉 잡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운동 후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활성산소는 근육을 손상시키는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또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 이완을 도와줘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30g 정도만 드세요.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서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견과류 드실 때는 생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볶은 견과류는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고 염분이 많이 들어가요. 생견과류를 약간 볶아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와 칼슘이 많아요. 땅콩은 단백질이 많고 잣은 아연이 풍부해요.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갈아서 드셔도 돼요.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나 두유에 섞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다만 갈면 산화가 빨라지니까 바로 드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시던 그 우유예요. 200ml 한 잔에 단백질 6.6g이 들어있고 흡수율이 97%나 되어요.
또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 도움이 되죠. 특히 운동 후에 우유를 마시면 근육 회복 효과가 뛰어나요.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어서 빠른 흡수와 지속적인 공급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유청 단백질은 운동 직후 빠르게 흡수되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오랫동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요. 제가 만난 65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 한 잔씩 드시는데 골밀도 검사에서도 60대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유 마시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유에는 비타민 B12도 들어있어서 적혈구 생성을 도와줘요. 적혈구가 건강해야 근육에 산소가 잘 공급되죠. 또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 B2가 에너지 대사를 돕기 때문에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혹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세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거나 요구르트로 대신하셔도 돼요. 우유는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차가운 우유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특히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수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드시거나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영양가가 더 높아져요. 시리얼에 부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너무 단 시리얼보다는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세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배치할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달걀 2개로 계란 후라이를 해서 흰밥과 함께 드시고 우유 한 잔을 마셔주세요. 여기에 김치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생선구이를 주 반찬으로 하시고 밥과 함께 드세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우러나와 있거든요.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저녁에는 순두부찌개나 고등어 조림 같은 메뉴가 좋아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을 더하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해져요.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단백질을 7, 80g 정도 섭취하실 수 있어요. 60세 이상 분들에게 권장되는 체중 1kg당 1.2g 이상이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하거든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쉬워져요. 또 벽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10번씩 하루 2세트 해보세요. 팔과 가슴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돼요.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서서 벽에 기대고 해도 돼요. 계단이 있으시면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난간을 꼭 잡고 하세요. 산책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세요. 물론 운동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팔다리를 천천히 돌려주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갑자기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근육의 75%가 물이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잔씩 드시면 돼요. 잠도 중요해요.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하루 7,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분해시켜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혹시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식단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간 질환이 있으시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를 조절해야 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도 있어요. 근육량과 근력, 보행 속도를 측정해서 근감소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단백질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비타민 D 수치도 함께 확인해서 부족하면 보충하는 게 좋아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식사 준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달걀, 두부, 생선, 견과류, 우유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것들이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근육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1줌, 그리고 우유 1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